자,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5번. 자,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3번 학생의 점수 총합 또는 평균 보고자 하면 정말 딱 총합 평균 요것만 나왔었는데, 자, 요번에 바뀐 거는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나오는 거죠. 학생들의 점수는 디폴트로 나오면서 평균 보기 할 때는 그 밑에 평균까지 나오는 거고, 총합 보기 할 때는 총합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려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자, 1번을 우리가 다시요. 2번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배열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점수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총점 보여줄 때, 총점 보여주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보여주라 이거예요. 평균 보여줄 때도 요거 한번 보여주고 평균 보여주라 이거죠. 자, 그럼 제일 쉬운 거는 요거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점수를 한 3개만 입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점수를 전체 보기 하면 3명의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총점 보기 하면 총점이 나올 때 위에 학생 점수 같이 나오죠. 평균 보기 할 때도 전체 평균 나오기 전에 학생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기능은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계속 변화하거든요. 학생이, 자, 뭐를 바꿔볼까요? 간단하게 여기 문구 하나를 바꾼다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학생의 성적 정보입니다. 여기 문구를 양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자, 그럼 실행을 했을 때 한 명만 넣을게요. 이렇게. 자, 해서 자, 이렇게 학생 전체 점수 보기를 하면, 아이고 잘못 넣었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데, 자,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단 3번에다가 넣었죠. 총점 보기 할 때 학생 성적 정보입니다. 이 문구에 양옆에다가 좀 디테일하게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자, 근데 당연히 3번 기능 할 때는 이렇게 잘 예쁘게 나오죠, 여기가. 근데 2번 기능이나 4번 기능 할 때는 수정한 게 안 나오죠. 당연히 여기는 추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추가를 해야겠죠.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도 추가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야만, 자, 3가지 기능에 모두 다 이퀄 2개가 붙겠죠. 자, 이렇게 해도 붙고, 이렇게 해도 붙고, 이렇게 해도 붙고, 3번, 4번, 2번 다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문구를 또 자주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정확히 논리적으로 얘네 셋은 정확히 같은 기능이잖아요. 그죠? 요 기능을 총점 보기 전에 한 번 더 수행하는 거고, 요 기능을 평균 보기 전에 한 번 더 수행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3개는 같은 기능인데 코드를 따로따로 작성을 해서 이 기능이 변경되어야 할 때, 바뀌어야 할 때 얘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하나만 쓰면 되는데 3개를 써서 그래요. 이건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변수 시간에, 그렇죠? 자, 변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변수 시간에 했던 홍길동의 자기소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3번 하게 되면 문제 없죠. 그렇죠? 자, 문제가 없는데 홍길동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를 먹죠. 21살이 됐을 때 이렇게만 바꾸면 이상한 프로그램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는 21살이고 언제는 20살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는 다 같은 홍길동 한 명의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이라는 걸 3개를 써가지고 우리는 홍길동의 나이가 바뀌면 3개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같은 값을 하나의 값을 3개의 데이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21이라는 데이터를 하나만 써가지고 정확히 같은 거를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할 때마다 똑같은 걸 가져와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이거를 변수에다 이렇게 저장을 했었죠. 자, 그러면 21, 홍길동의 나이가 필요할 땐 우리가 직접 21을 쓰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걸 꺼내면 된다는 거예요. A라는 변수에 홍길동 나이를 저장해 놨으니까.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중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홍길동의 나이가 바뀌면 21을 넣어주면 어차피 얘네가 쓰는 건 이 20이라는 값, A에 들어있는 20이라는 값을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 바꾸면 얘네 다 바뀌겠죠. 자, 요거는 이제 값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하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코드잖아요. 그렇죠? 뭐 코드는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2줄이 될 수도 있고 3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 역시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인데 우리가 여러 번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홍길동의 나이를 여러 개 쓰면은 우리가 힘들어지듯이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여러 번 쓰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똑같이 변수에서 하던 방식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는 여러 번 적지 말고 변수처럼 코드를 저장해 놨다가 사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진행할게요. 계속 20이라는 값을 계속 동일한 값을 재활용해서 쓰고 싶어가지고 저장을 했죠. 자, 이번엔 코드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범위를 값에서 코드로 확장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3줄짜리 코드가 있고요. 자, 실행을 해봅니다. 자, A, B, B, C, C. 자, 요거를 하나의 기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3줄짜리가 어떤 한 기능을 표현한다, 수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4군데서 쓰이는 거죠. 동일한 기능이. 그럼 이렇게 코드 3줄짜리 있어야 하나의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겠죠. 복사 붙여놔서. 그죠? 근데 이러다가 이 기능상 요 AA가 KK로 바뀌어야 된대요. 그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4개는 같은 기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얘만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럼 얘만 바뀌어서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도 바꿔야 되는 거고 얘도 바꿔야 되는 거고 4번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라고 하면 이 3줄짜리 이 코드를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변수 이름 불러서 사용하듯이 코드 저장해 놓은 것을 불러서 사용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저장해 놓고 재활용하자. 값을 저장하고 재사용 하는 것은 변수고요. 코드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것은 뭘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함수를 이제 코드를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이건 이제 새로운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 자, 첫 번째로는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자 요걸 이제 메인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메인 함수. 어차피 우리가 함수 지금 만들 때 생김새를 같이 살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가 메인 함수 이렇게 불려요. 함수입니다. 함수. 얘가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함수는 이 중괄호가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한번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해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는 일단 이렇게 갑니다. return type 함수 이름 소괄호 열고 닫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해서 특별한 변수가 들어오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body라고 부릅니다. 함수 body. 그리고 중괄호는 보통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봐도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turn type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return type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적혀야 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키워드가 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void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return type에는 void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함수 이름. 우리가 변수 이름 만들 때 몇 가지 규칙만 지켜주면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 규칙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소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3번 같은 경우는 안 지켜도 크게 탈나는 건 아닌데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개발자들 간의 약속이라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자, 언더바를 제외한 언더바 특수문자 안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함수에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함수명에. 자, 그래서 이제 함수 이름은 요거 지켜주시면서 변수명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럼 return type 함수 이름 그리고 소괄호 열고 닫고 이거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일단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필요하면은 만들고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자, body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드를 저장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죠. 저장하고 싶은 코드를 body에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요 세 줄짜리가 우리가 원하는 코드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바디 안에다가. 그렇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A를 사용하면 22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사용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 세 줄짜리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직접 적을 필요 없이 저장해 놨으니까 A 사용하면 22가 나오듯이 테스트라고 이름을 이용해서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변수 사용하는 거랑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뒤에 가로 열고 닫고 함수를 사용할 때는 소가로를 꼭 뒤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세 줄짜리가. 자, 정말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잘 나오죠? 네 군데에서 필요하다.
이거 4번 쓰면 되죠. 이제 4개가 나와요. 기능을 고쳐야 된다. 여기만 고치면 되죠. 그렇죠? 어차피 4개가 사용하는 코드는 요거잖아요. 요걸 다시 AA로 고쳐주면 나머지가 다 고쳐지는 거죠. 그럼 변수랑 비슷하죠. 사용하는 목적이. 자, 대신 이제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 메인은 함수 이름이 메인인 거고요. 리턴 타입이 인트인 거고요. 매개 변수가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사이가 메인 함수의 바디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인도 그냥 하나의 함수입니다. 자, 근데 어떤 함수냐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가 2개가 있으면 얘랑 얘랑 둘 다 어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메인에는 이런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고 테스트에는 이런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무조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가 먼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실행하지 않으면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딱 대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 함수,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메인 함수, 이런 애들이 여러 개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고, 이제 우리가 너 이래 라고 하면은 이름으로 메인 너 이래, 테스트 너 이래 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코드를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메인은 무조건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메인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함수잖아요. 함수를 이렇게 함수 안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메인이라는 게 함수인데 함수 안에서 우리가 함수를 또 만들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함수의 생김새는 요 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해야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이게 만드는 거죠. 이거 함수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계를 뭐 사가지고 어디다 놨는데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는 존재하지만 기계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들어져 있는 기계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만 우리 기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호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실행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함수를 만드는 것을 보통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수 정의 이렇게 하고요. 불러서 사용하는 거, 불러서 사용한다. 그래서 함수 호출이라고 해요. 이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수 정의, 함수 호출.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만 하면 안 되고 정의한 함수를 호출을 해야만 작업이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됐죠? 함수를 만드는 방법 아셨고 거기다 코드 저장해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 아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학생 정보입니다. 출력해주고 실제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쭉 나열을 해주잖아요. 이 기능이 여기 다 필요한 거죠. 자, 정확히 똑같은 기능이 3번 쓰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코드를 3번 쓰지 말고 얘를 일단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이런 데다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함수 만들 건데 여기다 함수 만들면 안 돼요. 여기는 메인 함수 바디 안쪽이죠. 여기다 만드시면 안 되고 메인 함수 바깥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잠시만요. 함수 학생 점수 학생들 점수 출력해주는 함수 해놓고 void 자, 이름은 학생들 점수 출력해주는 거니까 print stu 좀 기니까 stu라고만 할게요. stu scores 가로 열고 닫고 그죠? 리턴 타입 일단은 그냥 void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요. 여기 매기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 중괄호 열고 닫고 바디 여기에다 이 코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포문에서 이렇게 빨간 줄이 좀 뜨거든요. 자, 요거 그럼 잠깐 지워볼게요. 주석 처리를 잠깐 지우고요. 일단 이거 요것만 좀 재활용할 수 있게 됐죠. 요 프린트 요 이름으로 가로까지 요 이름으로 이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여기도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호출을 하면 정확히 뭐가 실행되는 거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일단 한번 보고요. 한 명 점수 입력하고 자, 잘 나오죠? 3번 눌러도 잘 나옵니다. 껐다가 이 문구를 좀 바꾸고 싶다. 별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별로 바꾸고 싶다. 여기만 바꿔주면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별로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가 별로 바뀌었습니다. 이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지금 재활용한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렇게 지금 하면 빨간 줄 뜨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제 함수라는 것은 얘가 작업하는 코드가 있고, 그죠? 얘한테 저장시켜 놓은 코드가 있고요. 얘한테 저장시켜 놓은 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int a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10을 저장을 해요. 그럼 요 a라는 변수에 10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이 메인에서 잠시만요. a는 있으니까 b라고 할게요. b. 자, b라는 변수를 만들고 자, 10을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b를 사용하고 싶어서 printf 이렇게 b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나냐면 b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대요. 분명히 여기 만들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함수랑 서로 독립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이 딱 구분이 돼서 얘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요 변수들 값들을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영역 있잖아요. 제가 중괄호가 영역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테스트라는 함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라는 애가 있는데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고 이 테스트라는 녀석의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얘네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테스트 거죠. 그죠? 테스트 사유재산이에요. 메인은 테스트랑은 다른 애죠. 그죠? 남입니다. 남. 얘도 얘만의 집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 집에도 이런 것들이 막 있죠. 이 집 안에 있는 거는 다 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가 메인 거를 함부로 사용 못하죠. 그죠? 남의 거니까. 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테스트 집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사용하면 이거 범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함수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남의 집에 있는 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집에 있는 거 얘가 메인이 자기가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남이 와가지고 함부로 가져가면 그게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의 건 사용 못해요. 자, 그래서 이 int b는 이 b라는 변수는 딱 여기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인덱스 또는 stu scores라는 거 왜 빨간줄 뜨는지 아시겠죠? 요 정확히 이 집안에 인덱스라는 변수 또는 stu scores라는 배열 존재하지 않죠.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게 못 들어오니까 여기. 요거 주석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또 잘 보이게 지우고요. 저 요거 메인 안에 들어있잖아요. 남의 집에 있는 거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인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테스트한테 건네주면, 그죠? 얘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동일한 것을. 자, 그래서 함수끼리는 허락 없이는 남의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함수가 다른 함수한테 자기 걸 좀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인덱스랑 스코어스 얘가 가지고 있어요. 메인이. 그렇죠? 요거랑 요거거든요. 이거를 얘한테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이 b를 지금 메인이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b는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해야 돼요. 자, 이거 좀 바꿀게요. 여기서 printf로 테스트라는 애가 A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A를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요 22가 들어있는 A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의 거, 메인 거니까 얘가 사용을 못 하죠. A를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하면 메인이 테스트한테 뭔가를 지금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테스트를 불러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메인이 자기 거를 건네줄 수가 있는데 딱 요 가로 안에 뭐 넣고 싶게 생겼죠. 여기다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뭐가 A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얘도 딱 가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뭡니까? 22죠? 요거 A가 아니라 요거 22죠? 변수 이름 쓰면 우리 그 안에 있는 값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22가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22가 넘어오겠죠. 자, 그럼 값이 넘어오는데 얘가 그러면은 이 값을 딱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값을 받는 거, 저장을 하는 건 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변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K로 해도 되고, M으로 해도 되고, Z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꼭 이 변수명과 이 변수명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K라고 할게요. K라는 변수 만들었어요.
얘가 넘겨주는 20이라는 값을 여기다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K를 출력하면 되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22가 출력이 되거든요. 여기 정확히 어디서 출력된 거냐면 여기서 출력된 겁니다. 그죠? 출력문 여기밖에 안 썼으니까. 자, 근데 22가 넘어온 게 우리가 22라고 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22가 여기 저장된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A가 22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수명 쓰면은 이거 실행될 때 값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2가 이렇게 똑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인이 가지고 있는 20이라는 값을 똑같이 테스트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다른 함수랑 함수 두 개를 매개한다고 해서 매개 변수 이렇게 뭐 부르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죠. 사용되는 그 목적과 사용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넘겨볼게요. 똑같이. 자, 여기서 인덱스, 얘가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자, 여기 print stu scores 할 때 이 인덱스를 여기다 이렇게 어디 갔죠? 여기 바로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함수, 자, 요 함수를 찾아가고 싶을 땐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르시면 링크 탈 수 있거든요. 컨트롤 누르시고 밑줄 딱 그어지면서 링크 나오죠. 누르면은 바로 갑니다. 자, 여기 그럼 인덱스가 숫자잖아요. 그죠? 뭐 0이든 처음엔 0이지만 뭐 계속 증가가 되면서 바뀔 수도 있죠. 어쨌든 인트니까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를 넘기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숫자를 받아줄 수 있는 인트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동일하게 할게요. 동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오겠죠. 그럼 정확히 여기서 이 함수가 사용하는 요 인덱스랑 같은 거겠죠. 값이 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넘어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인덱스 출력을 할 거고 요 앞에는 그 함수명을 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땡땡 하면은 요 함수 안에서의 인덱스 값과, 그렇죠? 그리고 함수한테 넘겨주기 전에 요 인덱스 값, 메인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값, 요것도 한번 여기서 좀 출력을 하고요. 두 개가 같은지를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2번을 누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얘네들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왜 에러가 나는지는 나중에 같이 한번 보고요. 지금 실행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90 입력하고요. 2번 입력하면 자, 메인에서 출력을 한 인덱스 값은 1입니다. 그리고 print stu scores라는 함수에서 코드를 실행할 때 요거죠, 요거. 요 인덱스 역시 1입니다. 이 두 개가 정확히 같다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추가해 볼게요. 다시 2를 누르면 메인도 2로 바뀌고 얘도 2로 바뀌죠. 똑같은 값이 넘어간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요것도 없죠. 지금 STU, 스코어스 요것도 없죠.
자, 그래서 요 매개 변수는 우리가 필요한 게 방금처럼 넘겨줘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값을 여러 개 넘겨주고요. 두 개 넘겨볼게요. 30 b. 자,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다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럴 땐 자, 컴마를 구분자로 삼아서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넘겨주니까 요 받을 때도 테스트가 받을 때도 변수 두 개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30 나오죠? 여기서 출력한 겁니다. 테스트 함수에서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요 값과 요 값을 넘겨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매개 변수는 필요한 만큼 넘기고 필요한 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주의하실 점 하나. 두 개 넘겼는데 받아주는 게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에러 납니다. 반대로 하나 넘겨줬는데 두 개를 사용한다. 요거는 괜찮을 거예요. 요거 안 되네요. 자,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두 개가 개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는 것의 개수와 받아주는 것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자, 아까 에러 난 거 있죠? 여기서 요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어요. print stu scores 이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매개변수 하나 있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뭐 여기 똑같은 인덱스 넘겨주면 되겠죠. 똑같은 걸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넘기는 방법도 우리가 알았죠. 요거까지만 해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stu scores 얘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조금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겨줄 때 배열 넘기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배열.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단순한 하나 단일값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언도 변수랑은 다르게 뒤에 대괄호 치고 몇 개 저장할 건지 길이까지 정한다라는 거 우리가 배열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ARR을 여기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요게 이제 배열 출력하는 코드인 거 다 아시죠? 자, 출력하고 싶은데 당연히 안 되겠죠. ARR을 모르니까. 얘는 ARR이 없으니까. 이 ARR라는 걸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메인한테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요거 지울게요. 자, 배열을 함수에 넘기실 때 테스트 ARR 이렇게 넘겨야죠. 그렇죠?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거 선언할 때 요 길이 있죠. 길이는 선언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요. 선언하고 나서 ARR에 요거 대괄호 해서 쓰면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다섯 번째 값 가져와라 이거죠. 요렇게 한번 선언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는 요거는 인덱스로서 사용되죠. 그죠? 순서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0번째 순서상 0번째에 있는 값 가져와라, 1번째에 있는 값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대괄호는 붙이지 않고요. 배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딱 이 이름만
이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이 배열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2, 3, 4, 5 이 5개를 관리하는 배열 전체를 의미할 때는 이렇게 이름만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5개 중에 첫 번째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분 되시죠? 이걸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거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배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배열이 여러 개의 값이 이렇게 나열된 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자, 그럼 우리는 배열 전체를 넘겨야겠죠, 여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ARR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받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A나 B 받아줄 때는 이게 이제 정수니까 숫자 int A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받아줄 수 있었는데, 자, 배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자, 똑같이 int 배열이잖아요. 그죠? 받아주실 때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PARR이라고 할게요. 이름 뭐 다르죠? 이 ARR이랑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신 배열을 넘길 때는 이 int면은 똑같이 int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별 하나만 붙여주세요. 자, 이거 왜 붙이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C 언어에 좀 익숙해지시고 좀 더 고급 개념 들어갈 때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붙인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름이 PARR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ARR이 아니라 PARR. 여기로 배열이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1, 2, 3, 4, 5가 나오죠. 여기를 바꿔주면은 정확히 얘를 출력한다라는 것을 보고 싶으면 값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됩니다. 그렇죠? 메인에 있는 배열을 바꿨는데 테스트가 출력하는 값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배열은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배열을 넘겨서 함수로 넘길 때는 4개의 변수에 별을 붙인다. int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STU 스코어스 여기 학생들 점수가 들어있는 거죠. 요게 이제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인덱스 요 뒤에다가 컴마 치고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넘기면 안 되겠죠. 똑같은 함수를 여기서도 쓰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넘겨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받아주기만 합니다. 여기서 받아주겠습니다. STU 이름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는 스코어 쓰고요. 별을 딱 붙여준다. 배열인 경우엔. 자, 그럼 이제 요거 주석 풀어도 에러가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 점수 출력해주는 함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자, 다시요. 여기 이 출력까지 이제 얘가 해주고 있죠. 함수가 지워도 된다는 거죠. 아이고. 지워도 돼요.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 확인했으니까 요 인덱스 값 확인하는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기능을 자, 이렇게 전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우리 실행해 볼게요. 2명, 3명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학생 점수 3명 입력하고요. 자, 이제 전체 보기 하면은 3명 나오네요. 자.
총합 보기 할 때도 3명 나오고 총합 나오고, 평균 보기 할 때도 학생 점수 나오고 평균 나오고. 자, 이렇게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할 필요 없이 저장해 놓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100군데서 쓰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거의 큰 프로그램은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